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원입니다. 4월 4주차 일요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 일요일인데요. 자, 일단 금요경마가 끝난 시점에서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데 일단은 부산의 경주루가 또 달라졌습니다. 저번 주와 다르게 안쪽 게이트가 저번 주처럼 무겁지 않아요. 안쪽에서도 들어오는 마필들이 많이 있었고 이 흐름은 일요일에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가 이제 평탄해졌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자, 서울에서는 대상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죠. 부산에 5마리 마필이 올라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저번 주와 다르게 서울의 마필들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서울의 2마리가 아주 짱짱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대상경주인데 3세 이상 암말들의 1400m 중거리 경주 뚝선배 대상경주 때문에 뭐 현지에서도 서울이나 부산이나 모두 다 좀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번 주 일요일은 또 저번 주처럼 저배당의 흐름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고배당이 터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일요 1경주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단거리 경주답게 스피드 빠른 마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기 마필들도 앞에 가는 2마리죠. 여기에서 10번 누리질주, 안쪽에 3번 해원용마, 이 2마리가 지금 선행으로 직전 경주 잘 뛰었던 마필들이죠. 해원용마 같은 경우는 직전에 선행을 갔다가 좀 무뎌졌던 발걸음이 를 보였던 그런 마필이고, 누리질주는 선행을 가서 그대로 버텨내면서 입상까지 차지했던 마필인데, 문제는 뭐냐, 게이트가 이제 안쪽이 아니고 외곽으로 밀려났다는 점이죠. 안쪽에서 좀 나오는 해원용마가 좀 빠르게 더 나오면 누리질주가 그걸 이기려고 그러면 상당히 좀 무리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해원용마도 선행을 단독 선행을 편안하게 간다고 그래도 끝걸음이 시원하게 보장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리고 누리질주 역시 직전 경주 입상을 차지는 했습니다만 끝걸음이 그렇게 시원하게 나오는 마필은 아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편하게 선행을 가도 끝걸음이 보장이 안 되는 말인데 이 2마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에요. 그렇죠? 3번하고 10번하고 2마리가 선행을 가야 되는 편성을 만났고 선행을 가야 되는 각질이고, 그렇죠. 그래서 3번, 10번의 충돌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안으로 팔려주는 게 뭐냐? 김태희 기수의 세인트 위너예요. 세인트 위너도 그닥 뭐 발걸음의 여력이 충분한 마필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전개적인 상황을 충분히 잘 이용을 할 수 있는 마필이 세인트 위너입니다. 자, 왜 그러냐? 말씀드렸듯이 3번하고 10번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한 마리는 선행을 가서 살아남겠죠. 한 마리는. 그렇지만 한 마리는 따당으로 2마리가 들어오기는 쉽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따라가는 세인트 위너가 선입전개 3번, 10번이 가고 뭐 3번째, 4번째 정도 아니면 뭐 5번째 포지션에서 세인트 위너가 이제 따라갈 건데, 따라가도 끝걸음은 비슷비슷하단 말이죠. 3번, 8번, 10번이 끝걸음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 끝걸음이 비슷한 상황이면 앞에 있는 마필이 유리한 건 맞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렸죠. 3번하고 10번하고 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2마리가 충돌이 될 때 덕을 볼 수 있는 거는 세인트 위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뭐 특별한 복병 마필은 좀 안 보이는 상황인데, 어차피 전개적인 충돌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가장 좀 유리한 조건에서 경주를 펼칠 수 있는 8번 세인트 위너를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경주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좀 방송이 괜찮다 싶으시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인경주하고 거의 비슷한 양상입니다. 뭐냐면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이 직전 봤을 때 좋았죠. 자, 5번 자이언트 보스 직전에 선입전개로 끝걸음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외곽의 11번 누리천왕 역시도 좋은 발걸음을 보였죠. 그래서 이 2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누리천왕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이승환 기수가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착순을 갖다 들이댔던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외곽 게이트인데 전개가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자이언트 보스는 직전하고 거의 비슷한 전개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고. 자, 그러면 자이언트 보스도 직전에 김영군 기수가 우승을 해서 김영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부담 중량이 뭐 조금 올랐습니다만은 57kg
충분히 직전 경주 뛸 때 496km, 500km에 육박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57km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누리천왕인데 누리천왕이 다시 한번 외곽 게이트 출발로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을 거냐? 직전보다 더 상태가 좋아졌느냐? 제가 봤을 때 직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직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봤을 때는 직전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또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직전과 많이 달라진 말이 뭐냐? 그걸 찾아야 되죠. 직전하고 상태가 많이 달라진 말. 그게 바로 여기에서 봤을 때는 금화포모스트죠. 왜 많이 달라졌느냐? 지금 금화포모스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푸르칸 기수가 기승을 했죠. 푸르칸 2억, 2억, 2억. 2억, 2억, 2억 타고 있다가 푸르칸이 직전 타니까 어떻게 됐어요? 스타트. 안 그래도 2억 기수가 탔을 때도 스타트가 빠른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푸르칸이 타니까 어때요? 완전 뒤에 있어 버리죠. 푸르칸 스타트가 안 되니까.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2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는 푸르칸보다 2억 기수가 훨씬 빠르죠. 그래서 이번 경주 2억 기수가 이제 좀 저번 주에 몸을 좀 잘 풀었겠죠. 몸 풀고 이번 주에 이제 다시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 올라왔던 탄력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푸르칸 기수가 결승선 이제 남겨놓고 끝에서 올라오는 탄력감은 좋았는데 너무 이제 후미에 있다 보니까 앞에 있던 마필들을 잡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2억 기수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코너 구간에서 3, 4코너 돌아 나올 때 그 구간에서 조금만 더 선행 가는 마필들하고 거리를 좁혀 놓는다고 그러면 결승선에서의 추임력은 금화포모스트가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뭐 인기 마필 3마리 그리고 뭐 안쪽에 캔버스 앵구도 많이 팔려주고 있을 마필이 되겠지만은 이런 인기 마필들 가운데 저는 이 8번 금화포모스트가 이번에 좀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 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6등급 1700m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10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 정말 발걸음이 좋은 마필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부진 마필들의 편성이죠. 그러니까 쉽게 정말 전문 용어로 똥말 편성이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번 경주 인기말은 있어요. 6번 희망밴드 최범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조교 때 컨디션이 좀 좋아 보여서 인기 마필로 팔려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경주 거리가 1700입니다. 거리 경험이 없어요. 거리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악산 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금 문세영 기수로 변경이 되었고 직전에 김성현 기수에서 이번에 문세영 기수로 변경이면은 거의 뭐 마티즈에서 뭐 페라리로 변경된 꼴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 관악산 글로벌이라는 마필 자체가 끝걸음이 워낙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니까 57kg의 부담 중량을 가지고 물론 이제 거리 경험은 있는 마필이죠. 하지만 끝걸음을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어떤 말을 추천을 드리고 싶느냐? 8번 금성보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훈련 상태는 괜찮아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직전 경주 1700을 뛰었습니다. 1700 뛰었는데 끝걸음도 어느 정도 좀 나오더라고요. 1700 뛰면서도. 그래서 거리 경험이 없는 희망밴드보다 거리 경험 없는 금성보스가 훨씬 더 낫고 끝걸음 안 좋은 관악산 글로벌보다 끝걸음 괜찮은 금성보스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최범현 기수, 문세영 기수, 조한별 기수 기수의 사이즈에서는 조한별 기수가 좀 밀리기는 하지만 마필의 발걸음으로 봤을 때는 금성보스가 밀리진 않겠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8번 금성보스를 좀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 자, 이번 경주 보이는 복병마 한 마리는 7번 사바나 찰리가 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보여준 발걸음은 없어요. 없는데 제가 왜 사바나 찰리를 여러분들께 복병마필로 말씀드리느냐 다른 건 없습니다. 뭐 갑자기 말이 뭐 조기 때 발걸음이 월등하게 좋아졌다거나 편성을 잘 만났다거나 아니면 뭐 선행을 계속 못 가던 말이 선행을 갑자기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런 반전의 영향을 한번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얘는 이도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복병마필로 보느냐? 정우주 기수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바나 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박태준 기수가 계속 타고 있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뭐 항상 뭐 그 밥에 그 나물이었죠. 딱 그만큼씩 뛰는 마필. 이런 마필들이 갑자기 이렇게 기수가 바뀌었을 때 손이 좀 바뀌었을 때 느닷없이 한 번씩 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편성에서.
능력 마필이 없는 편성에서 다 독인 객인이잖아요. 뭐 너나 나나 다 똑같은 발걸음. 이런 편성에서 정말 쪼끔만 이 뭔가의 다른 좀 포지션이 생기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 편성 자체도 상당히 좀 음 안 좋은 편성이고 능력 부진 마필들의 편성에서 기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변경된 손의 힘을 한번 보겠다. 7번 사바나 찰리를 보병 마필로 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경주에 믿을 수 있는 말이 한 마리나 두 마리만 딱 있으면 이런 말들은 못 봐요. 그냥 지워야 돼요. 하지만 믿을 수 있는 말이 한 마리도 없기 때문에 이 사바나 찰리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인기 마필 중에서는 8번 금성볼스, 그리고 복병 마필 중에서는 7번 사바나 찰리를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일요일 부산 일경주로 넘어왔습니다. 6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일경주는 9,000원이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경주를 승부처로 가지고 가는 거는 상당히 좀 부담감이에요, 예상가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주로 상태도 확인이 되지 않았고 시작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선정한 이유는 이번 경주에 절대 '얘는 좀 놓치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일이 여기 출전을 하고 있어요. 얘가 여기서 들어오면 너무 배가 아플 것 같아요, 제가. 저거 내가 노리고 있었던 말인데. 일경주라서.' 그런 후회를 할 것 같아 가지고 그냥 일경주지만 승부처로 한번 잡아 봤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번 경주 인기말을 보시면 안쪽에 있는 마필들 있죠. 스타트맨 그리고 틴탑 이런 마필들이 인제 인기를 끌고 있단 말이에요. 스타트맨도 뭐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틴탑 같은 경우도 유광기 기수가 뭐 직진을 잘 탔죠. 그래서 인제 빌려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타트맨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인제 진경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인기 마필로 팔렸는데 발걸음은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인제 안쪽 게이트 출발이라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제가 노리고 있는 그 복병 마필이 얘네 둘은 뭐 그냥 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괜찮은 말걸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전 경주 정말 이를 빡빡 깔면서 쳐다봤었던 그런 복병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 경주를 바로 제가 구메인 경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어지간하면 정말 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직전에도 제가 좀 세게 봤던 마필인데 뭔가 좀 상당히 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못 들어왔는데, 자, 이번에는 '다를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1 경주긴 하지만 바로 준메인 경주로 시작하는 부산 1 경주 현장에서 좋은 마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4 경주입니다. 5 등급 장거리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뭐 4 경주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요 근래 정말 느끼는 건데, 이 제 경마 방송 뭐 제 방송뿐만 아니고 이 경마의 방송 예상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역시 인제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청자 입장으로 또 재밌는 거는 잘 봐지죠. 재밌으니까. 잘 봐지는데 이 경마 예상이 뭐가 재밌습니까?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재밌게 뭔가 좀 이렇게 해 드린다고 그래도 별로 재미도 없을 뿐더러, 또 여러분들 예상 방송에 인제 예상하시려고 이제 좀 집중하셔 가지고 보고 있는데 쓸데없이 그런 거 해 봤자 여러분들한테 득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딱딱하고 재미없는 거를 이렇게 집중해서 봐 주시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경주인데 이번 사경주도 안쪽에 지금 최강 골드, 직전에 제가 27 배였어요? 26배 26.2 배를 제가 제대로 잡아 드렸던 마필이죠. 딱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났냐면 리카디 조교사가 직전에 1700 미터였죠. 1700 미터 데뷔전을 최강 골드를 딱 기승을 시켰는데 조교를 보니까 조교가 좋아요. '이거 딱 골드 뭉치 느낌이 나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인기마표라고 붙여 갖고 26.2 배 좋은 배당을 잡아냈는데, 자, 이번에 인제 승급전에 1800 입니다. 괜찮은 발걸음 보여주겠죠. 그리고 또 한 마리가 마이티봄이죠. 직전에 마이티봄 김태희 기수 인기 1위 였으로 팔렸어요. 인기 1 위로 팔렸는데 못 들어왔습니다. 착차가 좀 많이 났었죠. 그때 인제 9마신 정도의 착차를 보이면서 못 들어왔었는데, 두 마리가 다시 인제 인기 마필로 팔려주고 있고, 이 안에
1번 태평로가 최적 전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팔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경주를 보면 인기마로 딱 끝낼 것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최강골드도 발걸음은 좋아요.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마이티 봄은 직전에 좀 실망감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태평로를 보니까 또 기수가 조인권 기수야. 요즘에 조인권 기수가 쪼금 예전 같지 않죠. 그래서 세게 노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좀 불안감이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주 보이는 복병마표, 저는 복병마표를 좀 세게 보는데 그 제 거 방송을 보시는 뭐 어떤 분들께서 답글을 좀 다시더라고요. "복병마 추천하지 마라." 뭐 8 마리 추천해서 1 마리도 안 들어오는 무슨 복병마냐. 근데 그러니까 복병마예요. 내가 뭐 매 경주마다 복병마 추천해 갖고 그게 다 들어오면은 그게 복병마입니까? 제가 신입니까? 그걸 다 잡아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번 주도 여러분들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번 주도 복병마 제가 금, 토, 일 3일 방송해 갖고 몇 마리 들어왔습니까? 많이 들어왔잖아요, 배당 괜찮게. 그러니까 그런 뭐 답글 다시려거든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는데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뭐 저 역시도 잘 맞추고 싶어서 복병마를 찾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지만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어설프게 딴지 걸지 마시고 안 보고 싶으시면 안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 마필이 뭐냐면 플랜 B입니다, 플랜 B. 정우주 기수가 또 공교롭게 정우주 기수예요.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플랜 B 같은 경우는 이용호 기수가 계속 기승을 했었죠. 이용호 기수가 계속 기승을 했을 때 모습을 보면 '아 저거는 좀 기수를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마필이었어요. 왜?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려요. 손이 잘 맞는 기수와 말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은 어떤 기수가 타면 '아 저거 궁합이 잘 맞겠다.' 어떤 말에 그 기수가 타면 '저거는 저 기수하고 저 말하고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왜냐면 인제 말들도 성격이 천차만별이고 기수들도 성격이 천차만별인데 그 기수들도 각자의 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치기가 쉽진 않습니다. 제가 인제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류 기수들이 왜 인류 기수들이냐. 어떤 말을 태워 줘도 그 말에 다 맞춰서 가니까 그게 인제 말을 잘 타는 인류 기수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쉬운 기술은 아니죠. 어 그래서 이 플랜 B라는 마필이 발걸음은 됩니다. 발걸음은 되는데 그간에 인제 이용호 기수하고 약간 좀 어긋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제 정우주 기수로 바뀌었어요. 음. 선입전개도 가능하고 기수도 바뀌었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런 편성에서 인기 마필들이 짱짱하다. 2 마리가 딱 버티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마필들이 삑사리가 날 확률이 높죠. 근데 여기서는 한번 해 볼 만하겠다. 왜? 아까 제가 불안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인기 마필들의 불안감을 어떤 말 한 마리만 불어 줘도 얘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싶어요. 그래서 이번 서울 4경주 기수 변경으로 발걸음 변화 좀 보일 수 있는 복병 마필 플랜 B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단거리 1200m 경주로 진행이 되는데요. BK 댄싱걸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도 인기 1 위로 팔려줄 마필인데 직전에 인제 선행을 못 갔죠. 선행을 못 가서 못 들어왔는데 이번에 인제 다시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뭐 다실바 기수가 잘 타면 들어올 수 있는 뭐 그런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인제 9번 BK 댄싱걸에 팔려주는 게 그랜드 드림입니다. 최시대 기수가 계승하고 있는 그랜드 드림인데 게이트가 인제 외곽으로 밀렸어요. 최시대 기수가 전개를 잘 풀어야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제 숙제는 좀 남아 있는 마필이고 여기에서 인제 안쪽에 로드 투 에이스의 이현종 기수 이 3 마리가 8 번, 9번 11번 이 3 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는 있는데 11 번은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서 남아 있는 숙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9번 BK 되신 거는 뭐예요? 무조건 선행 가야죠. 선행을 가야지 잘 뛰는 마필이고 BK 되신 걸 같은 경우는 제가 인제 평일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는 1,400은 안 돼요. 무조건 1,200, 1,200만, 1,200만 잘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제 그 경주 거리를 자 1,200 으로 딱 골라서 들어온 겁니다. 1,200에 BK 댄싱걸 볼 수 있겠죠. 로드 투 에이스. 여기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마필이 뭐냐? 동방전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날 방송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동방전사를
잡아놓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이었고 10주에 공백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제 마이너스 3 킬로가 있으면 승급전이고 모든 조건이 또 공백도 좀 있고 승급전에다가 1번 게이트 출발 조건 불리하잖아요. 근데 금요일 인제 오늘 경주가 딱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아 안쪽 게이트가 또 안쪽 주로가 또 가벼워졌네.' 이 생각 그러면 또 1 번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왜? 지금 동방전사가 계속적으로 11번, 11번 외곽 게이트 출발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1번 게이트 출발이에요. 그러면 전개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 9번 일단 가죠. 그리고 안쪽에서 로드 투 에이스 18번도 스타트가 빨라요. 9 번, 8번 안쪽에 가고 인제 여기에서 안쪽에서 묻어갈 수 있는 게 동방경사입니다. 어 8 번, 9 번이 먼저 치고 나가 가지고 자리를 잡으면 딱 그 뒤에 자리를 할 수 있는 게 동방전사거든요. 저번 주처럼 안쪽이 무거웠으면 얘를 빼는 게 맞지만 오늘 금요일처럼 안쪽이 가벼워진 상황이라면 얘를 빼면 안 돼. 그래서 가지고 가야 돼. 동방전사를. 부산 이경주의 복병마필은 1번 동방전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5경주는 서울의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해 봤습니다. 이번 경주의 인기마필 외곽이 11번 퍼지 스텝입니다. 포지 기수. 근데 직전에 퍼지 스텝은 2번 게이트 출발이어서 전개 조건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 11번 게이트가 극과 극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완전히 극과 극으로 변했습니다. 일단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9번 레드 드래곤입니다. 레드 드래곤 김용건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는데 레드 드래곤이 직전에 정말 인기만 끌고 엄청 이상한 발걸음을 보여줬죠. 갑자기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말이 모래를 맞더니 안 따라가고 뭐 생쇼를 하다가 그냥 라스트에 못 들어오는 그런 발걸음을 보여줬어요. 이게 고의적인지 의도적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말이 그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말이 안 따라가면 뭐 기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몽고 때리는데도 말이 안 간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죠. 그래서 얘도 뛰어 봐야 알겠다. 어 이번에 또 어떻게 뛸지 모르니까. 자 여기에 인제 팔려주고 있는 말이 7번 수양미, 수양 기수. 직전에 문세영 기수가 잘 탔죠. 이번에 인제 수양미는 승급전인데 감량도 없어요. 54 킬로 그대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기마 3 마리가 이렇게 다 있는데 못 믿겠죠. 1 마리는 승급전이고 얘는 직전에 막건 가지고 떡 싸 먹은 마필이고 얘는 데이트 조건이 극과 극으로 변했던 마필이고 그래서 이번 경주 '인기마 3 마리의 조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면에 '좋아진 복병 마필은 충분히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5 경주를 제가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 봤는데 굳이 인기 마필들의 조합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직전처럼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레드 드래곤이 직전 경주 인기 2 위도 아니고 1 위로 팔렸던 마필이에요. 올 대가리로 팔렸던 마필인데 이제 그런 상태를 보여주었고 퍼지 스텝도 2번 게이트에 최적 전개했는데 이번에 11번이다. 그러면은 '답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인기 마필들의 조합이 아니고 복병 마필을 놓고 제대로 배당으로 한번 덤벼 보겠습니다. 일요일 부산 3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4번 라온 레전드. 직전에 김혜성 기수가 한 걸음 부족했죠. 한 걸음 부족해서 조금 아쉬운 발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자 또 한 마리는 5번 윈드타임입니다. 이현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직전에 3개월 만에 뛰었어요. 3개월. 3개월 만에 말이 뛰었는데 탄력 조교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약했거든요 상당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라왔습니다. 잘했어요. 음. 이 두 마리가 그래서 직전 경주 인제 그런 발걸음들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마필들이고 여기에 팔려주는 또 한 마리가 즐거운 동행이죠. 자 즐거운 동행 같은 경우는 지금 21주에 공백을 가지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직전에 윈드타임처럼 훈련 상태를 잘 봐야 되는데 또 그것도 그렇지 않은 게 직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윈드타임 훈련 상태는 별로였거든요. 별로였는데 실경주에 날라오더라고요. 자 이번에 즐거운 동행도 공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훈련을 꼼꼼하게 봤는데 훈련 상태는 좋습니다.
좋고 게이트가 외곽이긴 하지만 스피드가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선입전개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어요. 인기 마필 3 마리는 이상 없이 다 좋은 모습입니다. 좋은 모습인데 자 이번 경주 진짜 얄미운 말이 한 마리 출전합니다. 뭐냐면 얘입니다. 월드 핑크캣. 왜 얄밉냐면 그러니까 직전에 들어올 때 말고 그전에 들어올 때 1 월 3일 경주 들어올 때는 '저게 뭐야?' 싶었어요. '저게 뭔데 뛰어들어왔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전에 또 제가 메인 승부였습니다. 이 경주가 그 구글카와 아리온 태양 그거를 한 방으로 때렸어요. 구글카를 놓고 제가 아리온 태양을 한 방으로 때렸는데 배당도 안 잃어버려요. 그 배당이 22.6 배였습니다. 22.6 배였는데 월드 핑크캣이 우승을 하면서 그게 딱 깨져 버렸어요. 오늘도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인제 그래서 제가 월드 핑크캣을 기억을 합니다. 얘가 2번 들어올 때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얘가 어떻게 뛰었고 어떻게 해서 들어왔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진국 기수가 잘 탔다고 말은 못 해요. 그냥 말이 정말 뛰어 들어왔어요, 기수를 태우고. 그러니까 어떤 말들을 보면 우승을 들어올 때 기수가 정말 잘 타서 끌고 들어온 말이 있는 반면 기수는 정말 바보같이 탔는데 말이 알아서 기수를 끌고 들어오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월드 핑크캣도 그런 이제 전개였습니다. 솔직히 정진국 기수가 막 잘 탄 건 아닌데 말이 알아서 뛰는 그런 모습을 이때 일상적으로 이런 말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수가 끌고 들어온 말은 다음에 다른 기수가 타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기수가 끌고 들어온 말이니까. 근데 말이 기수를 끌고 들어온 거는 다른 기수로 바뀌어도 기수가 좀 시원찮아도 말이 지가 알아서 뛰니까 그게 더 무서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월드 핑크캣이 안 팔립니다. 복병으로 팔려요. 근데 지금 일본 게이트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부산의 게이트 주로 자체가 안쪽이 무거운 주로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게이트라고 해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이제 부담 중량이 직전에 2번 우승 들어와서 56 킬로 부쩍 올랐습니다마는 처음 배당 터뜨리고 들어올 때 55 달고 뛰었단 말이에요. 뭐 55나 56 이나 물론 이제 승급전이라는 부담감은 있습니다마는 직전에 55 달고 뛰었을 때는 6 등급이었고 자 이번에는 인제 5 등급 56 이니까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얘가 이번에 또 3 착을 오면서 삼복승에 배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다. 직전에 2 번의 경주를 너무 잘 뛰었던 월드 핑크캣을 복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6 경주입니다. 5 등급 1,300 미터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레벨 1, 2가 탑니다. 문세영 아이고 문세영과 장추열 기수죠. 문세영 기수, 장추열 기수. 글로벌 서브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문정균 기수가 기승을 했다가 장추열 기수로 변경이 됐으니까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초원 돌풍 같은 경우는 뭐 원래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마필인데 직전에 인제 푸르칸 기수가 기승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문세영 기수 이 2 마리가 당연히 뭐 현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여기에 인제 팔려주고 있는 게 댄싱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댄싱 강자 같은 경우는 직전에 배당판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던 마필이에요. 사전 인기도에서도 좀 멀리 있었고 현장에서도 인기 5 위로 마지막에 팔리기는 했는데 초구부터 뚫고 나왔죠. 배당판에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는데 그것도 빅투아르 기수가 잘 탔어요. 그러니까 댄싱 강자 같은 경우는 말이 좋아졌으니까 당연히 배당판에 바람이 불었겠지만 빅투아르 기수가 타는 내용을 보면 '이거는 빅투아르 기수가 잘 탔다.'라고 좀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인기마 3 마리 직전 경주하고 똑같이 인기마 3 마리가 많이 팔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기마 필들은 다 괜찮아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눈이 가는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라운더 어펌드입니다. 라운드 어펌. 현장에 가면은 바람이 좀 많이 불지 안 불지 뭐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좀 팔리기는 팔릴 거예요. 근데 왜 제가 라운드 어펌들을 보냐면 정우주 기수가 계속 탔던 마필입니다. 근데 얘가 약간 좀 안 좋은 악벽이 뭐냐면 얘 말이 똑바로 뛰어 주면 좋은데 이렇게 똑바로 안 뛰고 자꾸 옆으로 새요, 오른쪽으로. 자꾸 오른쪽으로 셉니다. 똑바로 안 뛰고 자꾸 이렇게 뛰어요, 말이. 그래서 인제 직전에도 보면은 정우주 기수가 인제 말이 옆으로 새니까 그걸 잡아내다가 잡기는 잘 잡았어요. 근데 말이 옆으로 자꾸 밀고 나가면 기수는 또 기수대로 힘을 써야 되고
그걸 막아야 되니까. 또 그걸 막는 과정에서 말은 또 그만큼 힘이 빠지죠. 왜? 나는 옆으로 나가겠다고 힘을 계속 쓰고 있는데 기수가 자꾸 안으로 우겨 넣어. 그러면 나는 힘쓰고 또 힘을 또 꺾어 놓으니까 그것까지 또 이중으로 힘이 쓰고. 그래서 인제 직전에 그런 상황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얘가. 기본적으로 스타트도 있어요. 선입 전개가 충분히 가능해요. 이번에 인제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동화 기수는 정우주 기수보다 노련미가 있죠. 그래서 나가는 말을 잘 잡아만 준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다 싶어요. 왜냐면 이 단거리 1200, 1300 에서는 걸음이 밀리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행을 하는 악병만 기수가 잘 잡아준다고 그러면 끝걸음은 해볼 만하다. 인기 마필더라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 기수 변경으로 똑바로 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진 라운드 어펌들을 복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부산 사경주가 되겠습니다. 이거 좀 이름이 길어요. 이중훈마주 한국 경마 최초 300승 달성 기념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를 보시면 와 이거 뭔가 싶어요. 여기 인제 석세스 모카도 출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조교사의 천승, 기수의 2000승, 1000승 뭐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데 마주의 300승은 그거하고 또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마주의 300승은 조교사의 1000승, 기수의 2000승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면 마주들은 말을 그렇게 기수들은 하루에 자기가 뭐 7 마리, 8 마리도 타요. 그쵸? 조교사도 한 주에 자기가 말을 10 마리씩도 내보낼 수가 있어요. 어. 그런데 마주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말을 뭐 그렇게 막 10 마리 맥시멈 10 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10 마리가 계속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 300 승이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종훈 마주님이 정말 '대단한 정말 마주다.'라고 저는 생각을 뭐 제가 말을 탈 때도 계셨었지만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자 뭐 그건 그렇고 야 경주는 '그냥 가볍게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원대한 꿈이 직전에 잘 뛰었죠. 이번 경주 편성을 보니까 어 이름은 거창한데 내용은 거창하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별 볼 일 없는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고 그나마 원대한 꿈의 발걸음이 직전에 괜찮았고 여기에 인제 기수 변경으로 엘 카사도르가 많이 팔려주고 있는데 뭐 이 두 마리가 쪼금 앞서 있다고 보입니다. 다른 마필들보다 앞서 있다고 보여서 이번 부산 사경주는 그냥 가볍게 인기마 접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7경주는 부천원이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마필을 먼저 보시면 6번 최고 게임이에요. 8번 트라움킹입니다. 이 두 마리가 지금 58kg의 부담 중량. 왜 58kg냐? 직전 경주 대비해서 직전 경주에 1600m에 두 마리가 다 우승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레이팅이 지금 50점으로 꽉 차 있어요. 이 두 마리가 당연히 50점이니까 레이팅이 50점, 50점까지의 레이팅인데 50점이니까 최고 부담 중량을 달았겠죠. 1600을 우승으로 들어왔었고. 자, 여기에 인제 팔려주는 마필이 4번 옥천 윈스터입니다. CC1 기수. 직전에 안말 대상 경주도 나갔고 이번에 인제 다시 1600으로 일반 경주로 들어왔는데 이 세 마리가 다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승부를 잡은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뭐 최고 게임도 상태는 좋아요. 트라움킹도 상태 좋아요. 근데 부담 중량이 좀 많이 올랐어요. 자, 그리고 옥천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수말들 두 마리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 앞말입니다. 상대 마필이 두 마리가 다 수말이에요. 그래서 좀 빡빡하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잘 봤는데 이거는 저는 처음에 제가 이걸 봤을 때 '당연히 얘가 인기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이 인기마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왜 얘가 인기마가 아니지?'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팔리니까 인제 밀려 있는 거예요, 인기도에서. 인기도에서는 밀려 있으나 발걸음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는 복병 마필이 있는데 그게 복병으로 취급을 받으면 여기에서는 한번 해 봐야죠. 노려 봐야죠. 당연히 노려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7경주를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발걸음 가장 좋은 마필을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부산 오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장거리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인기만 두 마리가 먼저 보여요. 스텔스 모드가 뭐 기본적으로 발걸음이 앞서 있고 그 다음에 8번 포스트맨 김호수 기수가 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모드의 신윤섭, 포스트맨의 김호수 이 두 기수가 인기 마필에 기승을 하고 있는데 스텔스 모드는 직전 두 번의 경주를 선행 가서 한 바퀴씩 돌아왔던 마필입니다. 둘 다 선행. 포스트맨은 선입이죠. 선입 전개할 수 있는 마필이고 김호수 기수가 부산에서는 그래도 스타트를 빨리 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앞에다 빨리 갖다 붙여 놓을 수 있겠다. 스텔스 모드도 앞에 가는 마필이고 앞에 가는 마필 두 마리가 유리해요. 유리한데 제가 이번 경주 조금 지켜보고 있는 마필은 얘인데 얘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정도현 기수를 좀 믿어야지 될 수 있는 마필이에요. 왜 그러냐? 대승리자가 발걸음은 좋아요. 장거리에서 뚝심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괜찮은 마필이에요. 근데 얘가 문제점이 뭐냐? 발좌악벽이 있습니다. 발좌악벽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말이 꼴통인데 늑발주를 하거나 문 열리고 다른 말 나가는 거 쳐다보고 두리번거리다가 나가거나 아니면은 문 열리고 점프해 가지고 나가 가지고 다른 말들보다 한 2-3 마씩 늦거나 항상 그래요, 매번. 말이 인제 악벽이 생겨 가지고. 그게 재밌는 거지 인제. 그래서 올라오는 끝걸음은 항상 좋은데 얘가 너무 후미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앞에 있는 걸 못 잡고 그냥 항상 오다가 착순 오고. 그런데 발걸음은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도현 기수가 스타트만 좀 잘 끌어내면 발걸음은 충분히 스텔스 모드나 포스트맨하고 한번 해볼 만하거든요. 충분히 비벼 볼 만합니다. 그래서 스타트가 관건인 대승리자 정도현 기수가 좀 스타트만 잘해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필 대승리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8경주입니다. 오픈 경주로 치러지는 대상 경주죠. 뚝선배 암말들의 중거리 1400m 경주. 이번에는 부산이 꼬리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서울의 두 마리가 워낙 앞서 있어서 안쪽에 글라디우스 중간에 외곽이죠. 외곽에 크라운 함성 이 두 마리죠. 그 크라운 함성 같은 경우는 지금 CC1 기수에서 인제 문세영 기수 원래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마필이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글라디우스 같은 경우는 직전에는 워낙 잘 뛰었고 기본기가 세잖아요. 레이팅이 100 점이고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마리가 발은 세요. 그쵸? 뭐 발걸음이 당연히 세고. 부산에서 인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마필이 글로벌 태양 정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얘는 게이트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만약에 중거리 1400의 1번 게이트면은 '야 이거 최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글로벌 태양한테는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 왜? 글로벌 태양이라는 마필은 모래에 상당히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모래를 맞으면 말이 막 뒤로 이렇게 하나씩 쳐져요. 제일 후미까지 쳐져요. 그러면 이런 마필들은 외곽에서 모래 안 맞고 쭉 치고 나오면 선입점에 딱 붙어갈 수 있는데 1번 게이트야. 근데 여기에서 모래를 피하려면 스타트가 빨라야 돼. 근데 글로벌 태양은 스타트가 안 빨라요. 스타트가 느려.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 그러면 결국은 뭐냐? 문 열리면 중간이야. 중간에서 모래 빠바박 맞으면 제일 뒤로 밀려나. 그러고 인제 막 최원경 기수가 인제 막 그거 따라가려고 계속 물고 때리고 하다가 결승선에서 모래 피하고 딱 때리면 또 그때 탄력이 나와요. 그러면 외곽으로 빼주면 다행인데 1 번이네. 1번 게이트. 이거는 16 번이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좀 보이는 보병 마필. 제가 대상 경주에 또 보병 마필들은 배당 좋은 걸로 잘 찾더라고요. 요 근래 좀 그랬죠 제가. 이번 경주는 딱 보이는 한 마리가 '얘가 왜 이렇게 안 팔리지?' 싶은 게 얘예요. 블루레몬이거든요.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블루레몬이 이렇게까지 안 팔려야 될 마필인가 싶어요. 글라디우스하고 블루레몬하고 제가 봤을 땐 거의 동급의 발걸음으로 계속 겨뤄왔습니다. 치고받고 하면서. 글라디우스한테 그렇게 많이 밀리는 발걸음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대상 경주라서 동일 부담 중량이잖아요. 같이 달고 있잖아요, 부담 중량을. 그러면 블루레몬이 글라디우스한테 이렇게까지 밀린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개적인 이점도 괜찮고 발걸음의 기본기도 괜찮고 물론 크라운 함성이라는 마필이 버티고는 있습니다마는 글라우디우스가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고
블루레몬도 외곽 게이트지만 선입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 어. 저는 이번 경주 2 번, 13 번의 깜빡이 초제 배당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12번 블루레몬을 여기서 얕잡아 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대상 경주 제가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은 기본기 출중한 블루레몬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일요일 부산 6경주입니다. 2등급 장거리 2000m 경주로 진행이 되고 이번 경주는 전원이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직전에 앞에 가서 뛰었던 백투더 레전드가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백투더 레전드가 김동현 기수가 계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러브킹이즈입니다. 러브킹이즈가 기본기에서는 러브킹이즈가 앞서 있어요. 자, 그런데 왜 백투더 레전드가 더 많이 팔리느냐? 러브킹이즈가 공백을 좀 가지고 있어서 11주 공백을 좀 가지고 있어서 더 좀 덜 팔리고 있고, 무엇보다 장거리 2000m에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기 때문에 백투더 레전드가 조금 더 많이 팔려주고 있죠. 인기마 두 마리는 상태가 좋습니다. 얘도 좋고 얘도 괜찮고. 러브킹이즈도 공백은 있지만 훈련 상태 좋아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이번 경주를 메인 경주로 선정을 했느냐? 얘네들도 괜찮은 발걸음인데, 자, 이번에 꼭 노려야 될 마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경주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부산 1경주 주메인 경주하고. 자,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도 괜찮은데, 자, 제가 지금까지 뭐 2번, 3번의 경주를 계속 보면서 '와, 저거를 왜 저렇게 탔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았던 마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마방에서 그 아쉬움을 보강하고자 조교 때 그만큼 또 신경을 써서 그런 단점들을 보완을 시켜 놨고, 또 정말 이 말하고 손이 잘 맞는 기술을 딱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아, 여기는 한번 해볼 만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일단 마필의 문제점을 개선을 시켜 놨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기술을 또 불러왔고, 그렇기 때문에 일석이조인 거죠. 여기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 다 괜찮아졌다.'라고 생각이 돼요. 백투더 레전드도 상태가 좋고 러브킹이즈도 상태 좋지만 걔도 만만치 않습니다. 충분히 한번 비벼 볼 만해요. 그래서 이번 부산 6경주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해 봤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9경주입니다. 단거리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안쪽에서는 1번 월드피플, 직전에 인기도를 못 지켰던 마필이죠. 게이트 조건이 이제 1번으로 좋아져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마이티 조이죠. 김태희 기수가 직전에, 그러니까 월드피플이 직전에 뛸 때 직전에 이제 김용근 기수가 안쪽에서 선행을 갔잖아요. 그때 당시에 2번 게이트를 달고 싹 선행을 가고 있는데, 김태희 기수가 그때 인제 4번이었습니다. 이 마이티 조이가. 근데 김태희 기수 말 타는 걸 보니까 김용근 기수가 선행 가서 딱 잡고 있는데 김태희 기수가 옆에 딱 쳐다보고 옆에다가 딱 막 들이대요. '왜 이렇게 저렇게까지 들이대나?' 이렇게 해 봤더니 김태희 기수가 결승선 4코너 딱 돌면서 '아이씨, 내가 먼저 갈게.' 그러고 싹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월드피플은 그대로 선행 가다 죽어 버리고, 마이티 조이가 그대로 골인을 했던, 그 직전에도 마이티 조이가 4번이었거든요. 이번에도 4번이고. 김태희 기수가 아주 그냥 자신 있게 타더라고요. 그냥 '나는 왔어.' 그러고 그냥 자신 있게 타더라고요. 이번에는 부담 중량이 쪼끔 올랐어요. 4kg. 그렇죠. 올랐는데 말이 뭐 직전 1200 2번 뛰는 거 보니까 워낙 또 좋아요. 여기에 인제 팔려주는 게 문세영 기수의 드리머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드리머 위주도 감량이 이 정도 있으면은 승급전이겠죠, 승급전.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데, 인기마 3 마리 중에서 굳이 축을 잡으라고 그러면 저는 드리머 위주를 잡고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얘 또 앞에 가죠. 그리고 얘 앞에 가는데 얘도 앞에 가죠. 그리고 미라클 하남도 있습니다. 미라클 하남이라는 마필이 지금 1년 만에 출전하고 있어요. 휴양을 갔다 왔는데 얘도 스타트가 엄청 빨라요. 1000m를 59 초에 뛰었던 마필이에요. 그만큼 스타트는 빨라요. 앞에서 3 마리가 싸워야 되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따라가는 말이 드리머 위주. 문세영 기수 같으면은 앞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전개하는 기수가 아니고 아주 상당히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경주 전개를 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처음에 문세영 기수 인제 타는 스타일을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탈 것 같냐. 나와서 밀어요. 다른 말들도 같이 밀겠죠. 1번, 3번, 4번 다 밀어요. 밀고 나와. 그러면 3 마리가 딱 앞에서 딱 부딪힌다. 그러면은
그때 딱 잡아서 그 뒤로 딱 들어가는 거지. 니네들 싸워. 니네들 싸우고 나는 뒤에 갈게. 그러고 딱 들어가요. 그러면 3마리 인제 치고받고 하다가 뭐 2마리 퍼지겠죠. 그럼 이제 문세영 기수 코너 돌면서 싹 빼가지고 결승선수 중간으로 치고 나오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 똑똑한 기수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제 그런 전개를 보여줄 수 있겠다. 1번 드리머 위주를 좀 세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10경주입니다. 4등급 장거리 1700m 경주로 진행이 돼요. 이번 경주를 보면 안쪽에서는 3번 스마트 뮤직입니다. 장추열 기수가 또 기승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외곽에서 10번 천장사입니다.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이 두 마리의 능력은 좀 앞서 있습니다. 스마트 뮤직도 상태가 좋고 천장사도 상태가 좋아요. 두 마리가 앞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뭐 깜빡이도 좋은데 저는 이번 경주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마필이 한 마리 있습니다. 한복승식에서라도 꼭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블랙건입니다.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인제 전반부 경주들을 설명을 할 때 기수와 말의 궁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블랙건이라는 말도 김태희 기수하고 손이 잘 맞아요. 둘이 궁합이 좋아요. 김태희 기수가 기승했을 때는 블랙건이 잘 뜁니다. 그러니까 기수의 손이 말 입에 자극을 별로 안 준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잘, 그러니까 블랙건이라는 말은 부드럽게 타야 되는 말이다. 그래서 김태희 기수가 잘 타는 거예요. 우악스럽게, 만약에 이 블랙건이라는 말을 부산의 다실바 기수나 우에다가 탄다. 자,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기수들은 이제 억세게 타는 기수들. 오히려 블랙건 이런 거는 김태희 기수, 부산에 따지면 이제 몰로 기수가 타면 잘 타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번 경주 게이트 조건도 1번이고 기수와 궁합도 좋고, 그래서 인기마 말고 좀 복병마를 보자고 그러면 이번 경주는 왼쪽 게이트 1번의 블랙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11경주입니다. 1등급 장거리 20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승마는 딱 보이죠? 안쪽에 2번 머니크라운입니다. 뭐 감량이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승급전이겠죠. 승급전인데 승급전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머니크라운 같은 경우는 벌써 대상 경주를 2번이나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승급전이 의미가 없다는 게, 대상 경주라 그러면 1등급에서도 거의 뭐 날고 기는 마필들이 나가는데, 거기에서 지금 뭐 이 작년에 그랑프리 뛰었죠. 그리고 올해 모노스컵도 뛰었죠. 2번의 대상 경주 정말 쟁쟁한 말들하고 붙었기 때문에 머니크라운은 승급전은 의미는 없다. 인정을 해 주자. 기본기가 센 말이니까 인정해 주고, 팔려주고 있는 마필이 마이웨이. 뭐 얘도 기본기가 세죠. 부담 중량이 좀 다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서는 4번 강풍마. 강풍마도 뭐 조절의 기수가 잘 타죠. 빈체로 카발로 잘 타듯이 강풍마도 잘 타고 있는데, 일단 충마가 딱 보이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은 압축은 좀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좀 '아, 얘가 좀 뭔가 사고 칠 것 같은 애.' 그게 뭐냐? 얘입니다. 메가드래곤. 메가드래곤을 왜 봐야 되느냐? 마이야 기수가 기승하고 있어요. 스타트가 빠른 기수죠. 스타트가 빠른 기수라서 앞에다가 대놓고 선입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거리 2000m는 1800이나 2000은 장거리 경주긴 하지만 추입이 잘 안 돼요. 앞에 가 있는 마필들이 유리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메가드래곤을 이번에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했다. 선입전개가 가능한 편성이다. 그래서 얘가 용으로 보이는 겁니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강풍마라든지 마이웨이가 무너지면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9번 메가드래곤을 좀 복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주 메가드래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11개 경주, 6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주로 상황을 봐서 서울에서는 또 선행 가면 무조건 들어올 것 같아요. 아직 제가 토요 경마를 해 보지 못해서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행 가면은 다 들어올 것 같고, 부산도 지금 안쪽이 가벼워졌고, 그래서 '직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장에서 주로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마번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 어디서 경마하시든지 간에 건승하시고 저는 5월 첫째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